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계사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만민공동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만민공동회, 목표, 무역, 무형, 미래, 미세, 민족, 자결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입니다. 1894년에 시작된 동학농민전쟁은 호남에 집강소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대동세상 자치기구를 만들어내지만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을 군대를 몰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군은 다시 척양척외를 내세우고 한양으로 진격을 하다가 우금치 전투에서 거의 몰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동학농민군들은 해산령이 내려지는데 관군은 다시 이들을 찾아내서 학살을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 숨을 죽이고 있던 조선의 백성들은 다시 1898년에 독립협회를 만들어내고 그 독립협회에서 주관한 토론의 장,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 말하자면 포럼 또는 아고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만민공동회입니다. 만은 일만 만자지만 모두란 뜻이죠. 그래서 세상만사라고 할 때는 모든 일이라고 할 때는 만사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 모든 물질, 물체, 물건을 얘기할 때는 만물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만물과 같은 뜻은 삼라만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만인이 아니라 만민이냐? 인과 민은 다릅니다. 인은 사회적 지위가 있는 교육받은 사람을 보통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술민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예술을 하려면 상당한 지위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육받은 사람일 때는 예술인 또는 전문가일 때는 예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이라는 말을 붙일 때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을 때 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민은 이게 원래는 옛날에 사로잡은 노예를 구별하기 위해서 눈을 화살로 찔러서 표시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들 못 배운 사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민입니다. 그래서 결국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는 양반만 사람으로 대접을 받았는데 이제는 노예건 평민이건 다 똑같은 사람이다. 평등 사상이죠. 그랬을 때 그 전의 사회에서 푸대접을 받던 사람으로 대접을 못 받던 사람들, 개, 돼지 취급받던 사람들도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대한인국이라고 한 게 아니죠. 대한민국입니다. 조선이 멸망하고 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킬 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민의 나라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이라고 지은 것이죠. 실제로 이 영화는 제목이 거룩한 분노인데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유럽의 스위스 같은 나라는 스위스는 연방제입니다. 주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떤 주는 1971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여성들에게도 투표권을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느냐? 상해 임시정부 헌법에 여자들도 투표권과 즉 선거권과 피선거권 후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민의 나라였죠. 그 다음 모스크바 삼상회상회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모스크바는 지금의 러시아
여기가 러시아죠. 여기에 있는 도시가 모스크바입니다. 여기에서 1945년 12월 16일에 한국의 독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미국, 영국, 소련은 소비에트 유니온을 한자로 쓴 것이 소련입니다. 지금은 러시아가 됐지만 이 소련이 해체되기 이전에 지금의 이 우크라이나 이쪽 지방도 다 러시아에 속했었습니다. 이 모스크바에서 삼국 외상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상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에서는 제상, 즉 정이품 이상일 때 제상이라고 했습니다. 왕이 있으면 그 밑에 서양은 입헌군주제가 되면서 왕이 있고 그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수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왕이 없는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국내의 정치를 책임지는 사람, 행정부를 책임지는 사람이 국무총리인 거죠. 그래서 국무총리 밑에 장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들을 합해서 내각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각. 그런데 이제 외상이라는 건 뭐냐? 외는 외무부입니다. 그래서 상은 이품 이상이기 때문에 장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각 책임제 국가에서는 외무부 장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모스크바에서 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독립 문제를 거론했는데 우선 외상이라고 하지만 이런 한자도 구분해야 됩니다. 이 한국어에는 한자에서 온 말이 많기 때문에 동음이의어 똑같이 외상이라고 쓰지만 뜻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외상이라는 건 뭐냐? 이건 돈을 내지 않고 한꺼번에 몰아서 월말 이런 때 갚는 것, 이것을 외상이라고 합니다. 따로 적어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외상은 상이 상처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겉에 입은 상처가 외상입니다. 칼에 찔리거나 이런 것들이 외상이죠. 그런데 이제 그 반대로 외상의 반대는 내상입니다. 내상을 입었다. 이 내상이라는 건 인간의 내장기관, 이것이 찢어진다든가 터진다든가 이런 것이 내상입니다. 그래서 외상을 입었다, 내상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동음이의어가 많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는 어떻게 결정했느냐? 38선을 기준으로 남쪽은 미군 사령부가 들어오고 북쪽은 소련 사령부가 들어오는 겁니다. 군인이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조선의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단체, 그래서 이들도 구성해서 통치를 하되 일정 기간 동안 신탁 통치를 한다는 겁니다. 믿을 신 맡길 탁자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실질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장난에 의해서 마치 우리나라가 독립을 완전히 뺏기는 것처럼 왜곡을 시켜가지고 우리나라는 찬탁과 반탁으로 나뉘어져서 대립이 매우 심했습니다. 찬은 찬성한다는 뜻이에요. 반탁에서 반은 반대한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신탁 통치에 찬성하는 것이 찬탁,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것이 반탁입니다. 그래서
남쪽에서는 반탁운동이 거세게 일어나서 이러한 분위기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때 소대에는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했죠. 그래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있느냐? 김구 선생이 있습니다. 이 김구 선생은 처음에는 반탁의 입장이었어요. 왜? 민족적 자존심. 우리가 신탁 통치를 받는다고? 우린 그렇게 허술한 민족이 아니야 라고 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남쪽만 단독 정부를 세우는 움직임이 현실화되니까 그때서야 백범 김구 선생은 깨달은 거죠. 아, 이렇게 되면 결국 남쪽은 남쪽 정부가 세워지고 북쪽은 북쪽 정부가 세워지는데 결국 그러면 민족이 둘로 나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각각의 두 개 정부가 돼서 결국은 이것을 합치기 위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 내부의 전쟁이 명확해지자 김구는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반대하면서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 협상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분단을 통해서 대통령을 유지하려고 하는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승만의 부추김을 받은 포병 장교 안두희가 김구 선생을 암살하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6.25 사변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동족 상잔, 상잔은 서로 잔인함을 드러낸다. 즉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것을 상잔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전쟁과 사변은 다른데 선전포고 없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사변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본이 중국을 집어삼키려고 할 때 처음에 만주에서 선전포고 없이 전쟁을 일으키죠. 그것이 만주사변입니다. 다음은 목표인데 이것은 눈목자입니다. 눈의 모습이죠. 이것을 세로로 세운 글자가 눈목자인데 한자에는 품사가 따로 없습니다. 즉 이것은 눈이라는 명사도 되지만 보다라는 동사도 돼요. 그러니까 한자가 참 어려운 건 뭐냐면 뜻도 여러 개고 그 다음 품사가 없어서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는 글자 하나가 동사도 됐다가 명사도 됐다가 형용사도 됐다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이 목은 보다란 뜻에서 바라보는 대상, 목표란 뜻으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표라고 하는 것은 나무목이 들어갔는데 나뭇가지 끝부분에 아주 작은 걸 가리켜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면 표적, 영어로는 타겟이라고 하죠. 표적. 그런데 이 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것은 요 동그라미, 요걸 적이라고 합니다. 적. 그러니까 이런 판이 있으면 거기 끝에 달려있는 끝부분이죠.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조그만 부분. 이것이 표적입니다. 그 다음 목자에서 자 주목, 나를 쳐다봐라 그런 뜻이죠. 이 주는 이것은 촛대고 여기에 불이 이렇게 타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서 불이 타겠어요? 이 촛대의 가운데서 타겠죠. 그래서 이것이 중심 주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삼수변이 들어가면 물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물을 따를 즉 기울일 주자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봐라 여기 봐라 할 때 주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해라 하면 뭐죠? 정신을 차려라 하는 뜻이죠. 뜻의자죠. 그래서 주의하는 것은 조심하라는 뜻인 거죠. 다음 이제 적은 이 전체가 적이라고 그러죠. 동그라미 전체. 이 적의 가운데를 맞추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적중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정곡을 찌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정곡을 찌르다라고 하는 것은 핵심을 지적하다라는 뜻인데 원래 정은 바르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민첩한 솔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적 중에서도 이게 적인데 적 중에서도 가운데 노란 점 있죠? 이게 정이에요. 정. 정은 민첩한 솔개인데 즉 맞추기가 매우 힘들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곡은 정곡을 지르대서 곡은 고니곡자입니다. 이 고니는 높이 날고 민첩하기 때문에 여전히 맞추기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천으로 만들었을 때 표적을 천으로 만들었을 때는 정이라고 하고 이 표적을 가죽으로 만들었을 때는 곡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정곡을 찌르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을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을 지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목록에서 록은 기록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1, 2 해서 한 번에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늘어놓은 것을 이것을 목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쭉 적어놓은 거, 갖고 있는 책을 쭉 적어놓은 것이 도서 목록이고 그 다음 갖고 있는 재산을 전부 적어놓은 것이 재산 목록이죠. 그럼 이제 목록이 있으면 그것이 순서가 있잖아요. 1, 2 이렇게. 이 차는 차례입니다. 차례. 그래서 그 쭉 적어놓은 것을 1, 2, 3, 4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목차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제목. 쟤는 이마제자예요. 이게 사람의 머리거든요. 이마제자인데 결국 글의 이마다라는 얘기 뭐죠? 글의 제일 앞이라는 거죠. 그래서 글에는 항상 제목이 있죠. 그리고 글이 시작되잖아요. 제목, 글 쓴 사람, 글의 내용이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제목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타이틀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종목이란 말이 있어요. 이 종은 시종자인데 이게 벽시냐, 보리시냐, 밀시냐 이렇게 갈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기 종목, 경기의 갈래, 배구냐, 농구냐, 축구냐, 그 다음 주식, 종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아까 이마제라고 그랬죠. 화제, 이야기의 핵심, 앞부분 이것이 화제입니다. 토픽이라고 얘기하죠. 토픽. 그리고 그 화제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을 주제라고 합니다. 주제. 즉 말과 글을 쓴 이유, 핵심, 말과 글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핵심을 주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 문제 해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 숙제. 이 숙은 잘 숙자예요. 그래서 그것은 밤사이에 해야 될 과제, 이것이 숙제입니다. 영어로는 homework이라고 하죠. 자, 또 동음이어가 나옵니다. 이 화제가 있지만 이 화제도 있습니다. 이 재는 재난이에요. 재난. 그래서 불이 나는 걸 화재라고 하죠. 홍수가 나는 것을 수재라고 합니다. 이 재는 재해예요. 재해. 이것과 이것은 동음이어다. 아까 설명했죠. 이건 원래 등불인데 그 등불의 중심에서 불이 타고 있기 때문에 중심 주자다. 그래서 주인, 그 다음 민이 중심이 되는 민주, 그 다음에 어떤 이념을 나타낼 때 민주주의 할 때 주의, 중심이 되는 뜻이라는 거죠. 그 다음 주요 사항, 주요 인물, 중심이 됐고 요긴한, 중요한 그런 뜻이죠.
그 다음 자유무역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무나 역이나 다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서로 바꾸는 것, 이것이 무역입니다. 단 국가와 국가 사이에. 그래서 교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경 아니든 국경 밖이든 관계없이 전부 교역이라고 하지만 국가 간일 때는 무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역자는 바꾼다는 뜻도 있지만 쉽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쉽고 편하다라고 할 때 용이하다. 그 다음 시험 문제의 난이도, 어렵고 쉬운 정도. 이것이 난이도입니다. 그 다음 무장, 무기라고 하는 것은 총, 대포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요 장자는 이게 씩씩할 장자입니다. 그래서 힘이 장사다. 그 다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이야기 담자죠. 그래서 큰 소리 뻥뻥 치는 것이 장담입니다. 씩씩하게 얘기하는 것. 그 다음 웅장하다라고 하는 것은 웅은 수컷 웅자인데 아주 크고 멋있는 숫사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웅장하다는 것은 크기가 우람하고 으리으리한 게 웅장한 거예요.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경치가 아주 뛰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장관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에 밑에 옷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옷을 입고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로 꾸미는 것이 대포, 탱크 이런 것들이 무장입니다. 해는 풀해자, 제는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풀어서 낸 답이 해답이죠. 그 다음에 영어에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해답, 해석이라고 할 때 이렇게 쓰고 또 꿈을 풀이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해몽이라고 하죠. 해몽. 그 다음 제는 없앨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거하다, 없애버리다. 풀을 없애는 게 제초제죠. 그 다음 이것은 형자입니다. 요게 들어가면 이게 말갈기 모습인데 요거 그래서 요거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습 형자입니다. 그럼 모습이 없는 것 예를 들면 불국사, 다보탑, 석가탑은 형태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유형입니다. 유형문화재. 그런데 기술이나 언어 이런 것들은 형태가 없죠. 그런 것들이 무형문화재이고 그런 것이 남아있는 것이 무형문화유산입니다. 유는 남길 유자예요. 그래서 남긴 흔적이 유적이죠. 죽기 전에 남긴 말이 뭡니까? 유언입니다. 산은 재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습형자에서 육소의 원리 중에 상형이 있죠. 모습을 그대로 본뜬 것. 해의 모습 본떴고 달의 모습, 흘러가는 내의 모습, 그 다음 산의 모습, 그 다음 이것은 불길이 이렇게 위로 솟구치는 모습, 다 상형입니다. 그 다음 형용사가 있죠. 그래서 그 물체의 모습이 아니라 상태, 모습, 아름답다, 멋있다 이런 것들이 형용사죠. 형태, 그 다음 형형 색깔을 지닌. 그런데 여기에 흑토가 들어가면 이것은 거푸집입니다. 옛날 청동기 거푸집을 본 적이 있나요? 청동검, 거푸집. 뭐로 만듭니까? 흙으로 만듭니다. 흙으로 틀을 만들어서 고기에다가 청동을 부어서 다 식은 다음에 이 거푸집을 떼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형자예요. 거푸집. 그래서 형태가 틀이 큰 것, 그것을 대형버스라고 하죠. 그런데 오른쪽에 칼도가 들어가면 이것은 칼로 주는 형벌입니다. 원래 형과 벌은 다르죠. 형은
몸을 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시킨다. 이것이 형이죠. 벌이라는 것은 몸을 처벌하지 않고 벌금처럼 돈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벌이라고 할 때 형과 벌은 다른 거예요. 신체를 구속하는 것, 신체 구속이 아닌 다른 것으로 죄를 묻는 것, 이렇게 다릅니다. 아까 문제 해결을 했는데 문제는 질문이라고 할 때는 퀘스천이지만 어떤 어려운 해결해야 될 문제일 때는 프로블럼이라고 얘기하죠. 해결. 예를 들면 지구온난화,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계속 심해지고 있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생태계가 파괴돼요. 생태계가 파괴되면 일단 벌들이 많이 죽죠. 그러면 앞으로 몇십 년 내로 지구에서 생산하는 식량의 70%가 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 벌의 급속한 감소, 온난화로 인해서 벌의 급속한 감소, 이것은 생태계를 파괴해서 식량 문제들을 일으키고, 또 온난화에 의해서 해수면이,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죠. 지금 이 사진은 태양 적도의 나라 투발루라고 하는데 여의도 면적의 3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산호초 위에 있는 나라죠. 그런데 이것이 해수면이 상승되면은 이 투발루라고 하는 나라는 완전히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런 것이 바로 환경 난민들입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도 2050년이 되면 온난화 때문에 국토의 17%가 바닷속에 잠기게 되고, 지금 고산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만년설이 사라지면서 엄청난 식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화라는 건 뭐냐? 문화생활, 문화시설, 문화유산, 문화체육센터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문화라는 건 생존을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생활 방식과 생산물 모두가 문화입니다. 지금 석기 시대죠. 불을 피우고 여기다 그림을 그리고 도구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문화죠. 그런데 이제 역사 시대가 되면서 사라고 하는 것은 기록이란 뜻입니다. 그럼 기록이 있기 이전의 시대를 뭐라고 합니까? 선사 시대라고 하죠. 역사 시대에는 모든 걸 글로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글월 문자를 써서 문화라고 바꿔 표현하게 되는 거죠. 생존을 위한 모든 생활 방식과 생산물을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미래라는 건 뭐냐? 미는 부정사입니다.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내는 올레자죠.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은 것이 미래입니다. 과거는 이미 가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 수학에서 미만, 이상, 이하 이런 거 쓰죠. 미만이라고도 10 미만하면 10보다 작은 겁니다. 10은 불포함이에요. 근데 10 이상하면 10을 포함하는 것이고 10 이하면 10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 이하는 포함이지만 미만이라고 할 때는 그 숫자는 불포함이다 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이 미라고 하는 것은 부정사라고 그랬죠. 이 부정사가 많습니다. 미, 부 또는 불, 막, 물, 비 다 부정의 뜻입니다. 미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죠. 미지수는 알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미완성은 완성되지 않은 것이죠. 미비하다는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불이라고도 읽고 부라고도 읽는데 뒤에 디귿이나 지읒이 오면은 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조리, 이치에 합당하지 않다. 이것이 부조리한 것이죠. 뒤에 지읒이 오기 때문에 부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불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불능, 가능하지 않다. 해결할 수 없다. 불능. 불가피, 피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불가분, 나누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불가분의 관계다 라고 얘기하는데, 한 가지 더, 이 밑에 입구가 들어가면 이건 아니다라고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성, 반대할 때, 그러면 반대가 많으면 부결되죠? 아니다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맞다, 통과시키는 것을 가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부간에, 맞건 틀리던 간에 라는 뜻입니다. 막론, 논하지 말고, 논할 필요 없이, 막강하다, 더할 수 없이 강하다는 겁니다. 막상막하,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다. 즉, 두 개가 위아래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비등하다. 후회가 막심하다. 더할 수 없이 깊다란 뜻입니다. 물이 들어가도 부정이죠. 그래서 막론처럼 물론, 논하지 말라, 금지의 뜻입니다. 물망초, 잊을 망자입니다. 잊지 말아라 하는 풀, 영어로는 forget me not, 물망초입니다. 나를 잊지 말아라, 이게 물망초죠. 비도 역시 부정입니다. 시비를 건다, 시는 옳은 것이고 비는 그른 겁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시비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걸다. 그 다음 비리, 이성,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할 때 비리라고 합니다. 비난, 욕하는 거죠. 비판과 다릅니다. 비난은 감정적인 것이고 비판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이에요. 비상사태, 상은 일상생활에서처럼 보통이란 뜻입니다. 보통 때가 아닌 사태다. 비정상이다,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미세, 미는 작을 미자입니다. 새는 가늘 새자예요. 그래서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생물을 미생물이라고 하죠. 생명이 없는 것은 무생물입니다. 그래서 이 미자가 들어가는 낱말, 하나 더 있네요. 미온적이다. 온은 따뜻할 온자입니다. 그럼 따뜻함이 적다라는 건 뭐예요? 뜨뜻미지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온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성이 없고 애매모호한 입장, 이것이 미온적인 겁니다. 미온적의 반대는 적극적이죠. 그 다음 미가 들어가는 웃음을 보겠습니다. 이건 웃음소자입니다. 그러니까 보일 듯 말 듯한 웃음, 미소죠. 터질 폭자입니다. 웃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이 폭소입니다. 아침조인데 왼쪽에 입구가 들어가면 입으로 비웃는 것입니다. 비웃음이 조소예요. 냉은 찰냉자죠. 그래서 차가운 웃음이 냉소입니다. 안경이죠. 안경. 그래서 멀리 보는 것이 망원경. 사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것, 어떤 파이프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것, 내시경이죠. 안을 보는 안경. 투시경, 엑스레이처럼 통과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투시, 통과한다는 뜻입니다. 투명하다. 투시도. 그 다음 잔망경. 자, 이게 해수면이죠. 이렇게 잠수되어 있으면서, 물에 잠겨 있으면서도 볼 수 있는 망원경, 이것이 잔망경입니다. 새는 가늘새, 작다란 뜻이죠. 그래서 제일 작은 단위 세포죠. 아주 작은 균, 세균, 작은 부분, 세부사항. 영세상인, 영은 얼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0도 이상을 영상이라고 하고 0도 이하를 영하라고 얘기하죠. 영세상인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하는 규모가 작고 수입이 적어서 운영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영세상인입니다. 자세히라고 할 때는 자는 글자 자자예요. 한자 보세요. 잘 뜯어봐야 되죠? 그래서 자세히 글자를 하나하나 뜯어보듯이 그것이 자세히입니다. 민족 자결주의란 뭐냐? 우선 식민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식은 식목일처럼 심는다는 뜻이에요. 자기 나라 백성을 심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식민지를 만들 땐 처음엔 군대를 파견해서 그 다음에 경찰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 나라 국민을 이주시킵니다. 일본 제국주의, 줄여서 뭐라고 하죠? 일제죠. 일제시대에도 우리나라 큰 도시에는 일본인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게 바로 식민지입니다. 민족 자결주의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때 오스만 터키라고 유럽 쪽에 막강한 나라, 지금의 튀르키예, 그 당시에는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패배해요. 그래서 오스만 터키의 힘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 오스만 터키를 분해해야 되죠. 분해해야 됩니다. 유럽의 평화를 위해서 이 오스만 터키가 갖고 있던 식민지들에게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독립할 거냐? 아니면 오스만 터키랑 합해할 거냐? 너네가 결정해라. 자주적으로 결정해라. 이것이 자결입니다. 이것을 부여하자고 미국의 대통령 윌슨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자는 같지만 뜻이 다른 게 있어요. 정의를 위해서, 올바름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자결입니다.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이 되고 나서 일본에게 먹히고 나서 우리나라 지사들이, 선비들이 여럿이 자결을 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3.1운동과 연결됩니다. 몽양 여운형 선생인데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현명하고 그 대중의 지지를 받았던 지식인이라고 그래요. 이제 상해에 있었는데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선생은 그 3.1 만세운동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답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역할 분담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식민지 문제를 결정하는 파리 강화 회의에 대표를 파견해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자주 독립을 할 능력과 의욕이 있다라는 걸 호소하기 위해서 파견을 해죠. 그런데 이제 그때 19년 겨울에 1월에 고종이 죽었는데 그때 일본 놈들이 죽인 거다라 독살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중국에 유학 갔던 그 유학생들은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옵니다. 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종교계, 기독교에는 개신교도 있고 카톨릭도 있죠. 그리고 동학, 대종교 이런 종교계 인사들도 연결을 해가지고 결국 3월 1일 날 전 국민적인 전국적 저항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3.1 만세운동이라고 부르죠. 이것이 바로 그때 탑골공원에서 낭독했던 선언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독립선언문이라고 얘기하죠. 5등은 자예, 조선의 독립국임과 우리들은 지금 조선이 독립국임과 이렇게 나가는 글입니다. 독립선언문입니다. 근데 결국은 실패해요. 그러면서 또 대대적으로 탄압을 받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지도자들의 상당수가 중국으로 망명합니다. 그리고 3.1 만세 운동 직후에 상해에 모여갖고 임시정부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이라고 정하죠. 왜? 독립선언문이잖아요. 독립을 선언했으면 국가가 있어야 되죠. 정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국입니다. 더 이상 지킬 왕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임시 헌장을 만드는데 이 헌장이 말하자면 헌법입니다. 이 조선인의 기계에 놀란 중국이 조선인의 그 용기에 감탄하면서 처음에는 중국이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선도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해서 중국에서 척양척외 외세를 몰아내기 위한 오사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는 3.1 만세운동의 영향이에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민주주의입니다. 이 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예요. 그런데 이 독재와 파시즘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독재라고 하는 것은 힘을 가진 자가 지배자가 무력으로 강제로 하는 것이 독재인데 비해서 나치처럼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이 파시즘입니다.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대부분의 독일 국민들은 히틀러에 대해서 열광했습니다. 국민이 동의했던 거죠. 또 한 가지 전제 정치라는 게 있는데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란 뜻입니다. 왕이 있던 시대는 왕이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었죠. 그래서 독재와 파시즘과 전제는 차이가 있다. 자, 그럼 지금 우리의 헌법 제1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너 그만둬 그러면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민주주의인데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사람들은 참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수결이 기본 원칙이긴 한데 무조건 다수의 횡포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건 또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토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법적으로는 필리버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법이나 규칙 등을 이용해서 고의적으로 의사 진행을 저지하는 행위, 이것이 필리버스터입니다. 그런데 그럼 맨날 1년 내내 그럼 토론만 하느냐?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수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고대 그리스에서는 자유민들이 그들은 먹고 살 수 있는 노예들이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테네에서는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회가 너무나 복잡해지고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가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현재는 대의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이 대의의 뜻이 뭐냐? 학급에도 대의원이 있죠. 대는 대표로 해서 대신해서 의는 논의한다는 겁니다. 논의라고 하는 것은 토의를 하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죠?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를 대의 정치, 국회를 대의 기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민주정치의 원리는 뭐냐? 첫째는 다수가 지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즉 다수결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 투표를 통해서 뽑힌 대표자만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 투표로 뽑힌 사람이 아니죠. 장관 아닙니다. 대통령의 가족 아니죠. 대통령 그 사람만 국회의원 뽑힌 국회의원만 의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권력이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우 사회가 복잡하고 구성원이 많기 때문에 대의제 민주주의, 줄여서 대의 민주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돼야 되는 거예요.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기본권, 천부인권을 하늘이 준 인권, 즉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누릴 수 있는 인권, 그것이 기본적 인권입니다. 이것이 있어야지만 돼요. 그 다음 권력이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해서 권력끼리의 균형과 견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부가 있고 국회죠. 행정부, 우리가 보통 정부라고 얘기하는, 여기서 우두머리는 국회의장이고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이 사법부는 재판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가 나뉘어져서 서로 견제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대 국가에서는 어느 나라나 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죠.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복지국가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민주정치가 아니에요. 그 다음 지향은, 이건 가리킬 지자입니다. 가리키며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지향인데, 이 지향은 그칠 지자예요. 양은 들어올릴 양자입니다. 공중부양, 국기개양대, 태극기를 들어올리는 거죠. 이 지향은 그만두고 멈추고 들어올린다, 즉 제거한다, 없앤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지향은 하지 않는다,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이 지향과 지향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30분 내로 끝내겠다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또 40분을 훨씬 넘었네요. 다음 시간엔 비읍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따로 나누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비읍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